때마다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시스템? 쓰레기 없는 도시 가능한가? 쓰레기 문제가 목까지 차 있는 거다. 더 이상 어떻게 이 지구 생태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몇 년 뒤면 바다속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거다. 플라스틱 배란, 쓰레기 배란이라는 이야기의 사건들이 있었죠. 폐기물 산업이 오랫동안 민간에 의존해 왔었는데 중국이 재활용 수입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재활용 가격이 상승했던 2000년 이후에 이 호황을 맞았던 재활용 시장이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아기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민간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해결이 안 되기 시작했던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이거는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단일 규모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오늘 이 포럼이 열리고 있는 서울의 폐기물 수도권 메리츠로 들어간 폐기물의 48%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고 하고 그뿐 아니라 이건 의성의 쓰레기산 이것도 한참 이슈가 됐었죠. 그냥 불법으로 매립된 장소들도 우리 도처에 너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위기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가 이건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1인 가구의 증가, 편의점의 증가, 그리고 이커머스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되게 대표적인 장면들이잖아요. 이것과 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연결될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인 가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수치를 지금 보여주는 조사 자료고요. 저건 서울 신촌의 한 원룸촌의 쓰레기입니다. 2017년 대전 세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1인 가구의 종량제 봉투 폐기물 발생량이 5인 가구보다 2.1배 많다.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것과 또 연결되는 우리 생활 패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편의점 4만 시대라고 하죠. 저도 사실 편의점을 되게 자주 가는 편인데요. 이를테면 편의점에 플라스틱 없는 편의점이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저는 서울 신촌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신촌의 상가에서는 지금 어떤 상가를 문을 열어도 다 안 되는데 편의점만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편의점의 시대가 도래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최근에 쿠팡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이마트 서비스들. 이커머스 업계 연간 시장 규모가 110조를 돌파했다고 하죠. 근데 사실 저는 110조라고 했을 때 별로 제가 별로 손에 와닿는 돈 수치는 아니어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규모의 영역이 지금 이 시장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장면 여러분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쓰레기 배출하는 거. 쿠팡에서 냉동식품이 다 이걸로 오죠. 그리고 쿠팡은 박스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6개 상품을 시키면 6개 박스가 도착해가지고 집 앞에 박스에 쌓여요. 사실 이 이커머스라고 하는 영역도 우리에게 폐기물이 계속 발생하는 소비 패턴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주변에 아이를 이제 키우기 시작한 집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좀 특수한 경우일 수 있는데 좀 느꼈던 건데 집집마다 미끄럼틀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이를 키우는 집 3개 집을 갔었는데 3개 집 다 미끄럼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미끄럼틀은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쿠팡에 그래서 미끄럼틀을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다양한 미끄럼틀이 실제로 존재하고 제가 쿠팡에 이 미끄럼틀을 검색한 뒤로 제 페이스북에 계속 미끄럼틀이 뜨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는 별로 관심 있는 영역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저희 생활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어떤 영향일까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주요 놀이장소 집이 72.7%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미끄럼틀이 집집마다 필요해졌을까? 아마 최근에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특히 영유아에게 어려워진 이런 조건들도 반응하는 것 같고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사실 놀이도 다 시장으로 지금 갔죠. 마켓으로.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최근에 또 연결해서 보여지는데요. 마이스 산업이라고 녹색당에서 꽤 여러 번 언급했던 이슈이기도 한데 이게 미팅,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그리고 전시 사업을 연결하는 이 산업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되게 좋아하는 산업이에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이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왜 용산 통계발하겠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집값 이만큼 올려놓으시고 내 말이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몰랐다 이렇게 발표하신 적도 있고 강원도지사도 레고랜드 이런 거 지금 많이 다른 산업 영역에서 왜 흔히 얘기하는 먹거리가
그 경제적 먹거리가 없어지니까 마이스 산업에서 찾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이 마이스 산업을 우리가 먹거리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나 미래동력 마이스 산업 이런 슬로건들이 사실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좀 고민해보게 됩니다. 지역 활성화라는 단어도 그렇죠. 지역 활성화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보통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신촌의 한 축제 현장입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물총축제, 신촌에서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물총축제를 하고 나면은 성인들이 보통 한 번 쓴 물총을 집으로 가져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집에 물총을 보관했다 내년에 들고 나온다 이런 마음이 잘 안 먹으니까 이거 다 버리고 가신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사실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물총축제에서 우비를 입는 행위에 대해서 약간 어떤 의미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우비가 패키지로 같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티켓팅 할 때 우비와 물총과 뭐가 같이 팔리는 방식으로 이 축제가 기획되는 거예요. 이건 몇 번을 말했는데 서대문 구청장님은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레시가드 입고 같이 물총축제에서 물총 쏘는 사진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대체 왜 그러시는지. 대체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건 뭘까? 지역이 활성화되면 경제는 살아날까? 관광은 정말 지역을 활성화할까? 축제는 정말 지역을 활성화할까? 박원순 서울시장님 너무 좋아하시는 그 협치 기후환경 분과에 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협치 사업으로 폐기물 없는 축제 이런 것도 한번 기획해보고 매뉴얼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환경과 일이 아니라 청소행정과 일이어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내년 사업에서 빠졌어요. 약간 근데 과연 폐기물 이슈는 청소행정과의 일일까? 이런 질문이 저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연결된 우리 일상이 다 폐기물을 많이 만드는 일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청소 행정과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건가? 이런 좀 고민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첫 번째 질문이 생산 과정이 바뀔 수 없는 걸까? 아예 만들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업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 코카콜라는 홍 소장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자기들이 뭐 알페트니 바이오 플라스틱이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뭐 2000년부터는 제품의 25% 뭐 몇 %를 재활용한 페트 용기를 쓰겠다 뭐 이런 공약을 다 발표하는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코카콜라가 아무런 계획도 발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같이 사는 한 사람은 그 옆에 짜장면집이 있어서 그 짜장면집에서 배달을 시키면 재사용되는 그릇으로 배달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배달앱으로 해서 일회용 그릇으로 하는 배달앱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2,000원이 싸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족은 편의점이 문화예요. 집에 맛있는 밥을 해놓고 과일도 분명히 있는데 굳이 편의점 가서 컵라면을 사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컵라면, 그러니까 편의점을 가지 않는 청소년은 이상한 청소년인 거예요. 이런 어떤 소비 패턴의 어떤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랑 다른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폐기물 쓰레기 문제, 뭐, 거북이 얘기, 다큐멘터리 보면서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고, 너만 이상한 사람인데 왜 그런 행동을 우리까지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공격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일반 주변 편리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지질 장벽이 높은 거예요. 매일매일 먹을거리를 사러 갈 수 없는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산업구조라는 거죠. 쓰레기와 관련된 실천 활동은 굉장히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쉽게 고립돼요. 보증금제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서른 의원과 바미당 이상군 의원의 반대로 1년 이상 지금 잡혀있죠. 근데 아무도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도 안 해주고 아무도 항의도 안 하면서 이 중요한 법안이 방치되면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폐기되겠죠.